반갑습니다. 잉맨인데요. 오늘은 드디어 호빗 마지막 편 5군데 전투 스토리 요약을 해볼 건데요. 마지막 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토리 요약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조회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저는 약간 노숙자 느낌이고요. 할 수 있다면 그 좋아요와 댓글, 하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어프들이랑 빌보가 스마우그를 폭주를 시켰죠. 스마우그가 이미 빡이 7대로 친 상태에서 영화를 시작해요. 시작하자마자 호수마을 주민들이 전부 대피를 하고 있어요. 영주가 드래곤이 깨어났다는 걸 알자마자 주민들을 버리고 배에다가 금은보화를 실으면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대피를 하고 있어요. 바르드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바르드의 가족들은 마을에 남아있던 두어프들과 타우리엘에서 같이 피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우그가 호수 마을 상공을 딱 지나가는데 얘가 이 편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가 싶었는데 날아다니니까 얘가 준내 커. 호수 마을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브레스를 내뿜는데 한 번 내뿜을 때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얘한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쏴! 이거 딱 돼야 되는데 안 돼! 이러고 그냥 다 도망가버리면 안 돼. 그냥 영주가 황금을 실으면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하는데 신복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황금을 좀 버리시죠 하는데 비열한 신복을 딱 보더니 버릴 거 여기 있나 하고서 신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바르드는 감옥 안에서 밧줄 같은 걸 발견해요. 대체 왜 감옥 안에 밧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밧줄을 이용해서 창살 밖으로 밧줄을 던져가지고 올가미를 베요. 근데 올가미를 맨 부위가 하필이면 영주의 모가지였던 거야.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영주 모가지 딱 건 거지. 그래서 영주의 무게 때문에 철창이 무너져서 바르드가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바르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자마자 아 용이 왔구나 하고 감옥에 있는 화살을 파밍해가지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마을은 이미 쑥대밭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을이 불타는 광경을 저 멀리 외로운 산에 있는 에레보르 난쟁이 원정대가 쓱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들 불쌍한 사람들, 빌보도 막 어떻게 저 사람들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소리는 쓱 보니까 소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그냥 에레보르 안에 있는 보물을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보물이다 이러고. 그래서 빌보가 좀 이상해지던데? 바르드가 혼자서 화살을 파밍해가지고 마을의 종탑 위로 올라갔는데 용한테 맞서는 사람은 바르드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그 백성들과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을 때 인간 화살 한 자루를 들고서 스마우그를 하나씩 맞추고 있어. 근데 얘가 화살을 진짜 잘 쏴가지고 쏘는 족족 다 명중을 해버리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 바르드가 약간 메이플 스토리 레벨 12짜리 궁수면은 얘는 레벨 220이야. 그냥 미쓰고 뭐고 그냥 신경도 안 써요. 화살 박히는 거 신경도 안 써. 가족이랑 같이 탈출 중이던 바르드의 아들인 바인이라는 꼬마애가 있거든요. 걔가 아빠가 이제 힘들게 일하는 극한 직업하는 거 보고서 내가 도와야 돼, 내가 장남이니까 하고서 자기한테 맡긴 그 흑색 화살을 들고서 아빠를 도우러 갑니다.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가져왔어요 하는데 스마우그가 그걸 딱 지켜보는 거야. 날아다니다가 착륙을 했어, 지상으로. 스마우그가 궁금한 거야. 지적인 존재고 자기한테 대적하는 인간이 없었는데 바르드한테 막 말하는 거야. 넌 누구냐? 넌 누구길래 나한테 화살로 맞서는 거지? 아무도 널 구해주지 않아. 용들은 약간 오만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보면은 혹 하고서 죽이면 끝인데 얘는 꼭 말을 걸어요. 인자면이 있어. 이 새끼 좀 하네 하고서 이름이나 한번 물어보자 하고 딱 다가가는데 바르드가 그 겁에 질린 아들의 이 어깨에다가 흑색 화살을 자기 화살에다가 장전을 하고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발사 일보 직전으로 딱 이러고 있어. 스마우그는 자기가 상처가 있는 걸 모르거든. 사실 여기에 옛날에 기리온이 상처를 낸 여기가 뚫려있단 말이야. 여기에 맞으면은 사망이야. 가는 거야. 만약에 바르드가 기보배였으면 한 번에 맞췄겠죠. 근데 바르드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잖아. 혹시 맞겠어? 하고서 스마우그 하고서 나오고 있는데 바르드가 아들 무서워하지 마. 왼쪽으로 살짝 들어봐. 좌로 1클리크. 클리크 몰라. 이 새끼 미필이지. 왼쪽으로 한 발짝만 가봐. 오케이 가만히 있어. 하고서 팡 쏘는데 여기 딱 맞아버려. 여기 진짜 1픽셀이거든? 1픽셀인데 씨발 스마그 그것만 안 맞으면 안 죽는데 그걸 맞아요. 그래서 이딱 되는 거야. 뭐야 이것이. 인간 영웅 바르드가 용을 물리친 거야. 스마우가 여기 맞더니 평생 자기는 상처라는 건 나본 적도 없고 고통을 느껴본 존재가 아닌데 혼난 인간 따위가 내 비늘을 뚫더니 여기를 찔러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통이란 건가? 하고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스마우가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이때 영주의 배에 추락해서 영주가 사망을 한다. 아니 이게 이 편 이름이 스마우그의 폐허인데 스마우그가 지금 죽으면 이거 영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나가면 되나요? 영화의 제목은 5군데 전투예요. 사실 스마우그는 그냥 트래시 토크 같은 거예요. 개그맨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야 이 병 하면서 관객 놀리는 거 있죠.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쓴 거예요. 허무하게 죽긴 했는데 어쨌든 마을 이쁘게 태우셨잖아. 에레보르에서 지켜보던 두어프 원정대들도 마을이 이상한데? 잠깐만 스마우가 죽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예언처럼
가을까마귀들이 에레보르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 예언의 때가 진짜로 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을까마귀들이 돌아오는 걸 다른 지역에서도 무조건 볼 거고, 그렇다면 중간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우리 난쟁이 드워프들의 고향 에레보르로 다 모일 텐데 봄을 한 입씩 하려고 이제 소문이 퍼질 것이다. 이러면서 호빗 5군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간달프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게덴푸드 원형 경기장 감옥 같은 데 갇혀 있거든요. 간달프가 살려줘 이러고 있는데, 간달프가 이렇게 마법의 주문을 이렇게 외우면서 갈라드리엘이랑 몰래 교신을 하고 있었어. 이 편에서 라다가스트한테 갈라드리엘 보고 도와달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용이 그 마을을 쓸고 나서 날이 밝았는데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는 거야. 마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호수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풍경이 약간 지옥도, 부상자도 엄청 많고 사망자도 엄청 많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하고 피난민들이 된 거예요. 심지어 영주도 죽었어. 실리라고 타우리엘이랑 썸 타던 그 드워프 있죠. 같이 건너왔는데 얘네는 이제 다시 에레보르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용을 쓰러뜨렸으니까. 실리가 그래서 썸녀인 타우리엘한테 같이 가자. 오빠랑 같이 보물 사냥 안 할래? 계속 플러팅을 합니다. 타우리엘 네가 옆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아니 그 키 차이가 거의 한 40cm 50cm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해. 얘는 그냥 픽업 아티스트야. 나 너가 있으면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계속 이지랄해. 그러면서 무슨 아무랄림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드워프인지 요정인지 모르겠는데 타우리엘이 뭔 소리야?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하는데 킬리가 계속 막 웃어. 그러니까 그때 독이 킬리를 죽였어야 되는데 플러팅 욕구를 억누르지 못했어. 안타깝게도.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둘이 썸 타고 있는데 카메라가 쓱 움직이더니 뒤에서 레골라스가 화살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레골라스가 타우리엘한테 말합니다. 드워프를 보내. 우리랑 가는 길이 달라. 킬리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자기 어머니가 준 그 눈 부적 있죠. 그거를 타우리엘한테 전해줘. 보낼 때는 쿨하게 보내되 여지를 남긴 거죠. 나중에 연락해. 약간 이런 것처럼. 이거 줄 테니까 소중히 간직해. 나 갈게. 어서 가요. 근데 이게 몇천 년을 산 엘프한테 얼마나 짜릿한 플러팅이겠어요. 여태까지 맨날 그 시들시들한 다 죽어간 엘프들만 보다가 이런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플러팅을 눈앞에서 보니까 찌릿찌릿할 거 아니야. 얘가 벌써 마음이 빠졌어. 물에다 버렸기에 살아남은 그 영주의 신복이 주민들한테 야 추워 씨발 담요 좀 줘 이러고 있는데 주민들이 얘한테 담요를 주겠냐고 되게 악독하게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도 담요를 안 줘. 담요를 안 주니까 비스티보이즈처럼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담요 달라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을의 영웅 바르드가 나타나서 딱 맞습니다. 바르드는 다행히 가족들이랑 상봉을 해요. 그 중에 또 한 춘식이 같은 주민 한 명이 내가 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용을 죽였다는게요 하면서 역시 마을의 영웅 바르드다 하면서 바르드가 지도자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근데 이 영주의 신복이 또 바르드 코인을 타가지고 되게 얘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기리온 성주의 후손인 바르드 형님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영주예요.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하는데 뭐라는 거 난 왕 되기 싫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영주 어딨어. 근데 영주는 아까 용한테 깔려서 죽었죠. 사람들이 신복이 그 선동하는 거에 지쳐가지고 야 쟤 그냥 교수대 매달려서 죽여버리자 하는데 바르드가 그걸 막아줘. 야 지금 우리끼리 내부 분열할 때가 아니야. 곧 겨울이 닥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살 길을 찾아야 돼. 뭔가 재건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보르에 있는 드워프들한테 합류를 하고 있는 그 호수마을의 드워프들 4인방이 있었죠. 근데 얘네가 에레보르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야 용도 죽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딱 들어가고 있는데 빌보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빌보가 그 4명 앞에서 딱 서더니 지금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지금 떠나라. 그래서 야 뭔 소리야 우리 지금 왔는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너네 왕 소린이 있지. 소린이 지금 보물창고에서 며칠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애가 약간 이상해. 정신이 나갔어. 약간 병에 들어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4인방이 뭔 소리야 하고서 들어가니까 그 앞에는 스마우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금들이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황금이 가득 찬 거야. 근데 소린이 그 위에 이렇게 다 서 있어. 며칠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 황금들 막 이러고 있어. 이 모습이 약간 절대반지에 홀린 골룸 같다. 얘가 약간 헷가닥 하는 거죠. 이 4인방이 그 안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랑 다시 재회를 하고 얘네들은 이제 그 보물 안에 있는 아르겐스톤을 찾아야겠죠. 왜냐면 아르겐스톤이 있어야지 그게 드워프 왕의 증표가 되고 그 드워프 왕의 증표가 있어야지 모든 7 드워프 종족들을 전부 다 거느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빌보가 살짝 불안한 듯 쳐다보고 있어요. 아르겐스톤에 완전 애가 마탱이가 가버렸네. 얘 너무 이상한데? 내가 알던 소린이 아닌데? 그때 빌보는 스마우그가 자기한테 했던 말이 떠올라요. 야 너한테 아르겐스톤을 주고 싶네? 마치 소린처럼 미쳐가는 꼴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스마우그는 아르겐스톤의 유혹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거지.
그게 파멸을 불러올 도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뒤통수를 치는 게 사실 아르겐스톤은 빌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아르겐스톤이 없는 거야. 빌보가 풍속에서 이렇게 탁 숨기고 있었어. 내가 이제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손기술이 이제 상당해진 거죠. 그래서 재건을 시작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르드한테 영주의 신복이 또 꼬드기는 거야. 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마을도 다 쑥대밭 됐는데 다시 너른골 가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른골은 이제 에레보르, 그러니까 외로운 산 바로 앞에 있는 인간 마을이었거든. 근데 그걸 옛날에 망했단 말이야. 거길로 가서 다시 재건하면은 드워프들도 지금 황금을 되찾은 것 같은데 다시 가서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바르드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황금은 저주를 받았다. 그 근처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와중에 레골라스가 바르드가 이제 지도자인 걸 알고 경고를 좀 해줘요. 스마우그가 죽었다는 소문 이거 무조건 퍼진다. 갈까마귀들 들어오는 거 봤지 않냐. 이제 중간계에 있는 온갖 세력들이 이 외로운 산으로 몰려들 거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바로 다음 씬에 아조구의 오크 군대가 이미 그 지천까지 와 있었어. 아조구의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야. 근데 볼그가 딱 아조구한테 와가지고 대장님 죄송한데 저 소리 못 죽였는데 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일 꼬였다. 소리 못 죽였으면은 드워프 애들은 물론이고 엘프랑 인간들 다 올 거거든? 야 너 저기 뭐야 군다바드 가가지고 애들 다 연장 챙겨서 다 데려와. 서울에서 조폭들 싸움하면은 야 너 벌교로 가서 애들 좀 모아야 써겠다. 약간 이게 딱 된 거예요. 이미 아조그는 인간, 엘프, 드워프들이 전부 다 올 걸 예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레골라스도 정찰이랑 여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군대가 올 걸 예상을 하고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레골라스한테 스란두일의 전령이 와서 폐하께서 소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 스란두일도 이제 아는 거야. 스란두일도 갈까마귀가 돌아갔네? 야 쟤네 진짜 용 쓰러뜨리고 이제 그럼 나도 한입 해야겠네 하고서 자기 아들인 레골라스를 다시 예비군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타우리엘은 이제 추방한다. 왜냐면은 타우리엘은 지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긴 하는 거거든요. 레골라스는 그런 타우리엘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합류하지 말고 우리 같이 군다바르로 가서 군세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그리고 애들한테 다시 소식을 전해주자. 이러고 타우리엘이랑 레골라스는 군다바르로 향합니다. 한편 간달프는 감옥에서 지쳐가고 있었는데 계속 교신을 하고 있었어. 여기는 간달프 여기는 간달프 하면서 그 스폰지밥 무전기 사건 알죠? 그것처럼 여긴 메롱 간달프 메롱 갈라드리엘 메롱 어디냐 메롱 나방에다가 마법을 걸어가지고 워키토키 교신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 근데 오크가 그걸 듣더니 아니 이 새끼 뭐게 하고서 철창을 딱 연 거야. 간달프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간달프도 불의 반지라는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반지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어떤 반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달프가 불의 반지를 하나 갖고 있었다. 오크가 이제 간달프의 손가락을 자르려는 순간 간달프가 갇혀있던 돌 굴두르에 또 다른 반지의 소유자가 찾아옵니다. 갈라드리엘이 등장해요. 이 누님은 엘프 세계관에서 가장 오크를 싫어하는 누님이고 짬 서열이 워낙 높아서 사우론의 선임이랑도 싸운 적이 있어요. 사실 사우론이 옛날 고대 전쟁에 있던 악의 존재들에 비해서는 약한 애야 얘가 한 넘버 2, 넘버 3 이러는데 그 넘버 1이랑도 싸워본 누님이 이 갈라드리엘의 누님이다. 갈라드리엘이 열의 심장 탁 날리니까 오크가 바로 먼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엘프라서 힘도 센 건지 그 거구의 간달프를 공주님 안아주기로 딱 들어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엄청난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9명의 나주글들이 등장을 한 거야. 이 9명의 나주글들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거든요. 옛날에 인간 왕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아무리 갈라드리엘이어도 돌굴두르의 이 어두운 기운 때문에 힘도 점점 빠지고 그리고 인간의 9반지의 소유자였던 나주글 9명을 대체 어떻게 상대하지?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몇천 년 동안 살아오니까 짬이 있겠죠? 자기 뒤에 엘프왕 엘론드하고 마법사 왕 백색의 사루만이 온 거야. 이 세 명이면은 사실 유비 관우 장비거든요. 중간계 선역 카르텔 3대장이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갈라드리엘이 간달프를 이렇게 치료하는 동안 엘론드하고 사루만이 2대9로 맞짱을 깝니다. 사루만이 근데 이 세계의 마법사는 좀 웃긴 게 파이어볼 같은 건 안 쓰고 그냥 지팡이로 때려요. 근데 지팡이가 빛나. 그게 끝이야. 그래서 갈라디엘은 간달프를 딱 깨우고서 간달프가 마이 레이디 하자마자 그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그 녀석은 그 녀석이죠. 사우론. 돌굴둘의 어두운 힘 때문에 간달프랑 갈라디엘은 힘이 점점 뺏기고 있는 거야. 그때 때마침 토끼전차를 타고 도착한 갈색의 마법사 라다가스트가 간달프를 탈출시키고 갈라디엘은 남아서 사우론을 막으려고 해요. 3명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오크들이랑 그 앞에 드디어 악의 오야지 나즈굴들 9명 사이에서 사우론이 나타난 거야. 근데 아직 힘은 완전히 되찾지 못했어. 그래서 사우론이 경고를 합니다. 이제 요정의 시대, 엘프의 시대가 끝났다. 오크들의 시대가 왔다. 선언하는데 갈라드리엘이 어둠의 힘 때는 힘들어하거든? 근데 얘는 사우론 선임하고도 잠깐 미친 여전사거든? 그래서 궁 만화를 아껴놨어. 사우론 나왔네? 사라져 이 새끼야 해버리니까 사우론이 힘이 남았을 때 하고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갈라드리엘이 남은 만화통 씹어 100 있는 거 숨겨놨다가 궁 해버리면서 사라져버려. 궁 만화 딱 쓰니까 진짜 안 돼. 이제 진짜 안 돼. 이러고서 쓰러져버린 거야. 그래서 엘론드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진짜 심각하다. 사우론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갈라디리에 이렇게 한번 눌러놨어도 얘는 어차피 힘을 되찾으면 얼마 있다가 다시 나오는 애란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지금 힘이 거의 한 80% 정도 찼어. 무조건 얘가 다시 제대로 전쟁을 해올 텐데 이거 안 된다. 이거 곤도르로 가서 사우론이 돌아온 걸 알리고서 모르도르의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 곤도르는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그 인간 세력의 동네거든요. 근데 사루만이 여기서도 회의적인 거야. 야, 그냥 갈라드리에만 치료해. 어차피 제 절대 반지 없어가지고 힘이 부족해. 사우론은 내가 맡을게. 이게 무슨 떡밥이냐면은 사루만이 나중에 배신하거든요. 얘도 사실 우루크하이드를 만들고 뒤통수 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야.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 한 60년인가 80년 전 시대일 때라서 이때부터 이미 사루만은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라다가스트가 간달프를 구해가지고 같이 전차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간달프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야, 이거 가야 된다. 이거 오크 부대가 에레보르로 간다는 거 알려야 된다. 그래서 라다가스트한테 이렇게 시켜요. 야, 라다가스트, 나는 에레보르로 가서 위협을 알릴게. 너는 가서 반지의 제왕 세계관 최고의 모범 택시 킹독수리 형님 부대하고 베오른 형님 데리고 와. 이 형님들 잘 싸우니까 빨리 가서 데리고 와. 부산에서 싸움 나면은 마, 너 준영이 애 많아. 그 준영이 애 진짜 부른 거임. 전쟁의 때가 온 걸 안 거죠. 그래서 라다가스는 간달프의 지팡이가 사우론 때문에 부러졌거든요. 라다가스는 자기 지팡이를 간달프한테 주고서 서로 이게 갈라져요. 그리고 그 시각 에레보르에서는 이제 드워프들이 아르긴스톤을 찾고 찾다가 봤는데 없는 거야.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빌보가 들고 있으니까. 소린 찾아보니까 진짜 없던데요 하니까 소린이 얘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됐고 찾으라면 찾아. 내가 찾으라면 그냥 찾는 거야. 나 여기 왕이야. 기억 안 나? 나 왕이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충직한 드워프인 발린이 아니 진짜 없다니까요. 근데 혹시 저희의 충성심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소린이 원래 이 발린 말은 참 잘 듣는데 애가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야, 나 왕이라니까? 아니 잠깐만, 이 새끼들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누가 찾아놓고서 숨긴 거 아니야? 약간 그 군대에서 탄피 숨기는 것처럼 야, 찾으면 응징한다?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소린이 이제 아니야. 그래서 발린이 막 슬퍼진 거야. 왜냐면 발린이 소린의 할아버지 때부터 따른 충신 중에 충신, 개국 공신인데 얘가 점점 할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빌보가 발린한테 물어봐요. 발린이 약간 현명하니까 발린, 만약에 소린이 아르겐스톤을 찾는다면 그게 소린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르겐스톤은 왕관과도 같은 거라서 가진 사람은 드워프 세력이 힘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소린이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 오히려 차라리 영영 못 찾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보가 줘야 되나? 이거 이상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리 소린이 적통자라지만 간달프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빌보가 고민에 잠겨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하지 하면서 뭔가 만지고 있어. 만지고 있을 때 또 역시 의심은 소린이 또 그걸 보고서 What's that? 이러면서 막 존나 띄워요. 드워프의 짧은 다리로. 그게 뭐야 빌보? 손에 있는 거 뭐야? 딱 하는 거야. 이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이게 배오른 정원에서 긴바이 친 도토리 이걸 왜 들고 있는 거지 빌보? 하니까 얘는 그냥 소박해. 저는 그냥 고향으로 가서 이 도토리를 심어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 여행의 추억을 회상하는 게 그냥 소박한 꿈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린이 이 녀석은 진짜 믿을만해 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잖아요? 빌보한테 절대반지랑 아르긴스톤 다 있음. 그냥 이 새끼가 실리를 다 챙긴다니까? 진짜 리얼 좀도둑 빌보임. 근데 그때 드와일린이라는 충신이 또 소린한테 보고를 해요. 대왕님, 지금 코스마을에 있는 인간들이 너른골로 몰려오고 있다. 너른골은 다시 말하지만 에레보르 앞에 있는 인간들이 만든 옛날 도시입니다. 인간들이 잊혀졌던 고향을 이렇게 되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쓸만한 게 있나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있는데 바르드가 에레보르 정문에 드워프 횃불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서 뭐야, 소린 살아있나 보네? 쟤네 진짜 보물 되찾았나 보네? 이건 뭐냐? 이 편에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대신 보물을 나눠 갖기로 했죠? 그 약속이 딱 생각이 난 거야 얘가. 그러면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는데? 드워프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인간들한테 보물을 나눠줄 법도 하잖아요. 다 같이 힘드니까. 소린이 야, 쪽수로 밀리니까 바리게이트 쌓아 이러면서 성벽 안에 성벽을 쌓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짜 탐욕의 끝을 달리는 거임. 소린의 조카인 킬리가 아니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맞습니까? 하는데 소린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더 높이 돌을 쌓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른골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부상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었는데 밤새 보초를 좀 세워뒀거든. 근데 걔 보초를 영주의 신복한테 좀 세워놓거든. 야, 이건 좀 잘해야 된다 하고서 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고서 눈 뜨니까 너른골 앞에 엘프들의 군대가 이미 와 있는 거야. 그 밤 사이에 이미 거기까지 당도를 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너무 멋있는 게 엘프는 복무기간이 몇천 년이거든요? 끔찍한 소리긴 한데 얘는 평생 산단 말이야, 죽지 않으면. 그래서 제식이 완벽해요. 진짜 멋있어. 갑옷은 황금빛이고 그들을 통솔하는 스란두일이 앞으로 지나갈 때 얘네가 기계처럼 움직이거든? 되게 멋있어. 근데 그 엘프 군대의 숫자가 너른골 마을을 전부 채울 정도다. 이게 뭐냐? 스란두일이 보물 한 입 팔려고 온 거야. 명분은 그랬어요. 여기 인간들이 스마우그한테 털린 거 안다. 도와주러 왔다고 식량을 가져온 거였는데 그냥 온 김에 에레보르에 있는 보물도 되찾아야겠다. 내 몫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거죠.
바르드가 스란두일한테 이렇게 말해. 엘프 대왕님 도와준 건 고마운데 전쟁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인간들도 너른고래 인간들도 약속받은 보물이 있고 저희 몫이 있으니까 이거 소린이랑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서희의 담판을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스란두일이 한번 해봐 하고 딱 보낸 거야. 그때 소린은 엘프 군대가 에레보르 앞에 와 있는 걸 이미 봤어요. 성문 그 구멍으로. 바르드가 딱 도착해가지고 협상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서 엄청 두꺼운 성벽 사이에 있는 구멍 하나를 두고 서로 얘기해요. 아니 소린님, 약속했잖아요. 그냥 약속한 것만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금만 주세요. 그냥 그러면은 저희는 진짜 돌아갈게요. 이건 솔직히 약속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마을을 재건할 수 있어요 하는데 소린이 엘프 군대를 끌고 온 자랑 대화할 생각 없다 이러는 거야. 아니 갖다 붙이기 뭐죠? 약속만 지키라니까요? 공정한 거래도 아니었는데? 우린 굶고 춥고 배고팠는데? 그리고 우리같이 불쌍한 애들한테 협상 조건은 좋은 카드가 없었는데? 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억지를 부리는 거지. 그래서 바르드가 필살기를 시전해요.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그러니까 소린이 씨발 다 대우는 거야. 그래서 화살 쏘기 전에 꺼지셈 이렇게 다 대우는 거야. 논리로 안 되니까 얘가 탐욕에 미쳐가지고 줄 법도 한데 절대 안 주는 거임. 근데 옆에 있던 빌보도 한마디 합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엘프 군대랑 수백 명의 인간들을 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14명밖에 없다고요. 근데 소린이 약간 자신감이 넘쳤어. 왜 뭘 믿는 거지? 아무리 성벽이 있다고 해도 인원수가 너무 적은데 무슨 자신감이지?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 멍청한 놈은 아닌데? 그래서 바르드는 협상 거절 소식을 스란두일한테 전하는데 스란두일은 마치 안다는 듯이 굴어요. 나 몇천 년 동안 사는 동안 드워프 제네를 씨발 믿어본 적이 없어. 야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웃어 오히려. 야 어차피 남은 거 이제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바르드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아니 이제 재건 비용이라도 벌려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차라리 엘프 군대에 합류해가지고 우리 몫이라도 챙겨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인간 주민들도 병장기를 챙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레보르에 있는 그 드워프 원정대도 병장기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워프 vs 엘프 플러스 인간 군대가 지금 싸우기 직전인 거예요. 그렇게 병장기를 꺼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린이 빌보를 딱 부르는 거야. 빌보야 너한테 줄 게 있다. 뭔데요? 그 유명한 전설템 미스릴 갑옷을 빌보한테 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귀중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준다는 거는 빌보를 진짜 친구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야. 고집센 드워프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계속 짜증냈다 안 냈다가 미스릴 갑옷 주니까 뭔가 트윈테일 친데레 같네? 약간 그런 모해와도 약간 되면서. 그래서 소린이 막 이렇게 얘기해. 빌보 너만 듣고 있어. 아르겐스톤 말이야. 내가 가진 거 알고 있었나? 아니었어. 소린이 너 내 찐친이니까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드워프 애들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딱 뒤를 돌아보는 거야. 의심을 안 하면 죽는 병에 걸려. 이제 진짜 얘가 미쳐버렸어. 그래서 애가 완전 마탱이가 가버려가지고 빌보가 저기 소린 우리 그냥 인간들한테 몫을 주고서 그러고 하는 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니까 금화 한 입도 못 주겠대. 근데 이 와중에 미스릴 갑옷을 빌보한테 준 거면은 이거는 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찐친이 되긴 한 거죠. 그리고 한편 오크의 또 다른 집결지인 군다바르에 도착한 타우리엘과 레골라스가 그 앞에서 정찰하고 있는데 레골라스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줘. 여기는 옛날에 고대 왕국 앙그마르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다. 옛날에 여기서 엘프들도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레골라스 엄마가 여기서 죽은 거야. 그리고 그때 간달프가 다행히도 너른골에 도착해가지고 다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인간들이 여기서 훈련 중이고 엘프 군대가 잔뜩 와 있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스란두일이랑 바르드가 있다. 그래서 간달프, 스란두일, 바르드 이렇게 세 명이서 삼자대면을 한다. 간달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미쳤냐? 지금 드워프랑 이럴 때가 아니야. 좀 돌굴들에서 오크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고.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근데 스란두일이 또 씩 웃어. 얘도 몇천 년 동안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바르드 야 너 마법사 처음 보지? 야 마법사 특 알려준다. 쟤네 특이 뭔 줄 알아?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 줬대. 이러면서 막 간달프 특, 마법사 특, 호들갑 줬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굴들 그거 별거 아니잖아. 아니 왜 지금 와서 걔네들이 군대를 이렇게 했어? 하는데 간달프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줘요. 에레보르는 요충지이고 스마우가 죽었고 소린의 여행이 이미 중간계에 소문이 다 퍼졌으며 놈들이 오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다. 근데 스란두일이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큰 군대가 움직이면은 분명히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 그 군대 대체 어디쯤 왔는데? 그 다음 씬에 보니까 오크들이 그 엄청난 병력을 다 숨겨서 오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땅굴벌레처럼 땅을 엄청 큰 괴물이 파가지고 그 터널로 해서 오고 있었던 거야. 약간 옛날에 그 베트콩들 땅굴 파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고대에 있었는데 엘프들이 그걸 까먹은 거야. 오만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군세 이동을 전혀 알 턱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시각에 군다바르에서 정찰 중이던 레골라스하고 타우리엘이 대규모의 군대 이동을 목격해요. 이제 군다바르에 있는 군대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굴드르 군다바르에 있는 오크 대군세가 모르도르로 전부 다 집결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맞설 만한 병력이라고 해봤자 14명 남짓의 드워프 원정대 그리고 기껏 해봐야 200명 남짓한 인간들 그리고 그 안에 인원이 적을 줄 알고
군대를 조금밖에 안 데려온 스란두일이 이끄는 엘프 군대. 그러니까 지금 힘을 다 합쳐도 이길 수가 없을 수준인데 지금 서로 분열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레골라스가 야 이거 빨리 알려야 된다 하고 이동을 합니다. 한편 빌보는 소린이 광기에 미쳐 있으니까 얘 혼자 그냥 나올라 그래, 에레보르에서. 근데 이때 저번에도 빌보의 탈출을 눈치챘지만 막진 않았던 보프르라고 하는 드워프가 빌보를 발견하고서 얘기를 또 나눠요. 요정들이 궁수를 배치했어. 내일 저녁쯤이면 전투가 끝나겠지? 근데 말이야,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도 너를 욕할 사람은 없어, 빌보. 아, 마침 불침번 교대 시간이네. 지금 시간은 아무도 감시를 못할 텐데 하면서 데프르 이걸 눈 감아줘. 그러니까 빌보 친구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야. 빌보가 밧줄을 타고 혼자 이렇게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간달프는 그 시간에 스란두일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얘는 전쟁할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야. 전투 명령 직전까지 가는데 다행히 빌보가 도착을 해서 전언을 합니다. 야, 드워프들 걔네 수는 적지만 포기 안 할 거다. 아마 피 많이 볼 거다. 간달프가 옆에서 막 대견한 표정 짓고 있어. 아, 우리 빌보 많이 컸네. 그래서 스란두일, 바르드, 간달프 앞에서 자기가 훔친 아르겐스톤을 보여줘요. 당신들한테 줄라는 게 아니고 내가 드워프들이랑 좀 지내보니까 얘네가 고집도 세고 비밀스럽고 쫌스럽고 무례하지만 용기가 있고 친절하고 의리도 있다. 나는 걔네들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걔네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아르겐스톤은 명분인 거예요. 이걸 당신 스란두일이 드워프한테 선물로 주면 그들은 금을 나눠줄 거고 그럼 전쟁도 없고 서로 원하는 걸 얻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엄청 똑똑한 게 명분을 준 거예요. 단순히 아르겐스톤이 아니라. 그러면은 엘프 입장에서도 그러네? 서로 손해볼 거 없네? 이게 딱 된 거지. 그리고 간달프는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빌보한테 야, 너 그냥 내일 아침에 빨리 떠나. 최대한 멀리 떠나고 소린이 네가 한 일 알면 아마 너 죽이려 들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간달프가 영주의 신복한테 시켜. 근데 영주 신복은 패급이죠. 걔한테 잠자리하고 감시 그리고 음식을 네가 책임져라 하는데 얘는 개패급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고 인간이랑 드워프 군세가 에레보르 성문 앞으로 꽉 채우고 있어요. 빌보는 신복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로 사라졌고 스란두일이랑 바르드가 인간 엘프 대표로 그 바르게이트를 구축한 땅딸보들 드워프들 앞으로 딱 와가지고 기싸움을 합니다. 스란두일한테 화살을 딱 한 발 밑으로 탁 쏘면서 한 발자국 더 다가오면 죽여버린다 하니까 그냥 스란두일이 쓱 한번 하거든요. 엘프들이 뒤에서 그 몇천 년 동안 만춘 제식으로 한 번에 쫙 하니까 드워프들이 오 진짜 저 새끼들 쏜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다행히 쏘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스란두일이 진짜로 빌보의 조언대로 아르겐스톤을 명분 삼아서 딜을 하려고 합니다. 얘도 사실 딱히 전쟁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아르겐스톤 지금 나한테 있다 하고서 바르드가 그거를 딱 보여줍니다. 아르겐스톤이 딱 있어. 근데 훔쳤든 뭐든 어쨌든 쟤네가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 이 드워프들은 못 찾았잖아, 아르겐스톤은 그 안에서. 쟤네가 도둑놈이긴 한데 이게 있으면은 전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전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소린님? 딱 하니까 소린이 딱 보더니 저 가짜네. 이지랄하는 거야. 너 그거 속임수잖아. 아르겐스톤 여기 있는데? 이지랄하는 거야. 미친놈이야 그냥. 미쳤어 그냥 돌았어 얘가. 이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 그걸 미리 예상한 빌보가 절대 반지를 껴가지고 등장한 거야. 내가 저들한테 아르겐스톤을 줬어요 소린. 내가 저들한테 줬다고요. 딱 얘기하는데 소린이 애가 미쳐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내가 몇 번이고 소린 당신한테 주려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드워프들이 비록 고집스럽고 땅 딸보고 못생기고 지들끼리만 아는 얘기하고 쑥덕쑥덕하고 짜증나고 무례하고 더럽고 땅굴 좋아하고 수염 안 깎고 하지만 약속을 깨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족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드워프는 그런 종족이 아니었어요. 딱 하니까 소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앞에서 충성심을 들먹이지 마. 야, 이 새끼 떨어뜨려. 옆에 있는 드워프들도 그건 좀 당연히 이럴 거 아니에요. 13개월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고 친구고 베스트 프렌드인데 빌보는. 그래서 그건 좀 심하다 하고 있는데 안 떨어뜨릴 거야? 내가 떨어뜨린다 하고 제가 딱 하고 있는데 빌보를 진짜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야. 그때 간달프가 딱 나서가지고 스라인의 아들 소린이여 산 밑에 왕답지 않게 옹졸하게 구는군. 그 사이에 다행히 빌보는 이렇게 딱 탈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린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방법이 없어. 성문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음밖에 없어. 포기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스란두일은 그 밑에서 바르드랑 야부리 털고 있어. 야, 너 쟤한테 못 팔면은 본도르에서 엑셀리오린이라는 남자가 있거든? 그거 걔한테 팔면 좀 비싸게 팔걸? 야, 걔한테 한번 가봐면서 노가리를 막 까고 있어. 간달프가 아무리 설득해도 이제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소린이 약간 마트에서 떼쓰는 어린애 같은 건데 경찰이 눈에다가 페퍼 스프레이 뿌리기 직전이야.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야. 근데 그때 포기하려는 소린 앞에 갈까마귀 한 마리가 딱 등장합니다. 근데 그걸 보자마자 나는 싸우겠어. 근데 그 언덕 너머에 어느덧 소린을 도우러 온 드워프 군세가 뒤덮여 있는 거야. 그 드워프 군세는 소린의 사촌인 무쇠발의 다인이라는 드워프가 이끄는 군대였어요. 아무래도 이게 1편에서 동족회의를 갔다 왔잖아 소린이. 거기서 유일하게 돕겠다고 나선 그 사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드워프 군대가 되게 등장하는데 갑옷이 엄청 멋있어요. 되게 네모네모 각지고 단단해 보이고 옹골차 보이는 갑옷을 다들 입고 있고 다인이라는 드워프는 멧돼지를 약간 호그라이더처럼 타고 있어. 그러니까 드워프들이 다리가 짧으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멧돼지하고 사냥을 탑니다.
다인이 딱 이렇게 타고 혼자서 언덕을 내려와가지고 엘프들이랑 인간한테 당장 꺼지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간달프가 그냥 얘기를 해요. 다인, 나 간달프리스. 지금 인간 엘프들이랑 싸우면 안 돼. 오크들이 우리 코앞까지 오고 있다고. 다인은 이제 막을 수가 없어. 엘프는 믿을 만한 조속들이 아니야. 지금 당장 안 꺼지면 해골을 전부 다 따버리지. 번구로 하는 거, 망치를 들고. 근데 스란두일이 그거 보고서 좀 당황하거나 분노에 차야 되잖아. 근데 스란두일이 그걸 보고서 웃어. 역시 드워프는 재밌어. 난 몇천 년 동안 사는 동안 드워프가 제일 재밌다니까 하고 전쟁을 하고 싶으면 막 근질근 이제 못 막아 전쟁. 다인도 개빡치는 거. 아니 웃네 이 새끼가? 장난인 줄 아네? 이제 그래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드워프를 혐오하는 엘프 군대 그리고 200명 남짓의 인간 무리들 vs 중간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사냥탄 미친 드워프들이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사냥탄 드워프들이 먼저 기마 돌격을 해오는데 엘프들이 거기에 맞춰서 화살을 딱 쏩니다. 근데 몇천 년 동안 엘프들의 습성을 알고 있던 드워프가 거기에 카운터를 쳐가지고 순수하게 엘프만을 위한 카운터용 화살 바람막이 같은 게 있거든요. 바람개비처럼 생겼는데 엄청 큰 노포에 달려있어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화살들을 다 갈아버려요. 내가 너네 화살을 쏠 줄 알았다. 내 화살 따기 맛이 어떠니까 스란들이 저거 뭐야. 서로 뭐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사냥 돌격을 하기 직전인데 엘프들도 오히려 방패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사냥들을 군대 안으로 오히려 유인을 해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전술을 택합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제대로 싸우기 직전인데 갑자기 산 전체가 요동을 칩니다. 뭐야 하고서 다 같이 그 진동이 울리는 산을 바라보는데 웬 지렁이같이 생긴 괴물이 땅굴을 파면서 등장을 해요. 알고 보니까 아조그의 군대가 그 산맥 건너편에 있는데 땅굴을 벌써 거기까지 파가지고 언덕 위에 집결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엄청난 오크 군세가. 톨킨 세계관에는 패시브가 있죠. 혐오를 이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더 큰 혐오다. 갑자기 드워프들이 엘프 출동하고 있네. 오크다 하고서 오크 쪽으로 달려가서 바로 방패벽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오크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순수한 악이니까. 그래서 드워프들이 갑자기 대열을 갖추더니 마치 드워프와 싸우기만을 위해서 탄생한 부대인 것처럼 단단한 방패벽을 이렇게 딱 형성합니다. 소린의 가신들이 그 안에서 야 저기 오크 왔어. 우리도 빨리 도와줘야 돼요 소린 대왕님 하는데 소린이 그냥 가만히 있어. 고집 때문에. 스란두일도 그냥 드워프들의 방패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크들이 방패벽을 뚫으려고 이렇게 돌진해오는 순간에 엘프들은 드워프를 돕기 싫고 오크는 죽여야겠고 하니까 드워프들이 만들어놓은 방패벽을 무시하고 드워프 발을 밟은 다음에 건병들이 돌진을 해요. 이러고 너네가 멋있는 거 싫어하고서 기껏 진영을 만들어놨는데 건병이 들어가서 오크들이랑 이렇게 싸웁니다. 의도치 않게 엘프, 드워프, 인간 임시동맹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조그의 군대가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심지어는 그 안에 햇빛의 저항이 있는 트롤 혼종들도 있었어요. 아조그가 산 위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오크들을 쓸어버리는 그 사냥 전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카운터를 쳐가지고 트롤들이 또 전차를 부수고 있고 확실히 아조그가 지휘에 굉장히 뛰어나. 한편으로는 이 정면에서 에레보르 쪽에 있는 엘프와 드워프들을 공격하는데 다른 쪽으로는 옆에 있는 너른골로 애들을 진격시킵니다. 왜냐면은 부대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을 때 옆으로 돌아와서 치는 게 망치와 모르 전술이잖아. 병력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너른골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야 병력을. 바로 그걸 눈치를 챈 거야 드워프랑 엘프들도. 야 이거 너른골 쪽도 막아야 된다. 빨리 너른골에다가 지원 병력 보내야 된다. 엘프 병력들은 전부 다 너른골을 막으러 가고 에레보르는 이제 드워프들이 막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크들이 너른골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이게 전투가 되게 치열해져요. 다인이랑 스란두일 둘 다 낙마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때까지도 소리는 다 무너진 왕자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신인 두알린조차도 야 우리가 대체 언제부터 동족을 버렸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소리는 이미 금과 보물에 의해서 타락을 했어. 이런 보물을 그깟 목숨이랑 바꾸자고? 어차피 인간은 죽어. 어떻게든 보물을 지켜야 돼. 두알린도 이제 빡친 거예요. 이 넓은 곳에서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보잘것없군요. 내가 알던 왕이 괴물이 됐어요. 내 손으로 죽이기 전에 나가라. 여기까지 가버린 거야. 히키코모리 메네라 소린으로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스마우그를 황금에다 한번 양념갈비처럼 재운 적이 있잖아. 황금들이 굳어가지고 바닥이 완전 황금칠이 된 회랑에서 황금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신을 향한 충원들도 막 생각나고 망상도 생각나고 보물에 대한 자신의 열망, 자신의 욕심도 이렇게 막 볼륨처럼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빌보가 한 이야기가 떠올라요. 자기 자신은 미쳐버린 할아버지랑 다르다고 하지만 소린의 마음은 이미 황금에 장식된 영혼 없는 쓰레기가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황금에 비쳐 보이는 거야. 자기 모습이. 거울 치료를 한 거죠. 그걸 보자마자 왕관을 집어 던져버려요. 나 안 해.
하고서 그때 다인의 드워프 군대는 수세에 몰려가지고 점점 에레보르 성벽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야. 소린 대체 어딨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소린이 왕관을 버리고 왕좌에서 나와서 검을 들고 다시 일행들한테 다가갑니다. 자기 조카 킬리가 우리 동족들을 도와주지 않는 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소린? 하고 있는데 소린이 제정신을 되찾았는지 딱 한마디 해요. 너네한테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아는데 한 번만 내 오더 따라줄래? 하니까 드워프들이 그제서야 같이 무기를 들고 딱 일어서줍니다.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한 오크 군대가 성을 향해서 이제 돌격을 하고 있는데 에레보르의 진정한 왕 소린이 전투에 나선 거야. 이게 연출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병들게 한 건 황금과 보석이잖아. 에레보르 안에는 엄청 거대한 황금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황금종이 에레보르의 성벽을 부수면서 진짜 왕 소린이 나타나는 거야. 합류한 인원은 13명 뿐이었지만 전부 다 13개월 동안 전투를 겪은 베테랑들이었고 왕의 합류로 기세를 얻은 드워프 군대가 트롤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린이랑 다인이 감격의 포옹을 하는 거야. My cousin, 이거 my cousin 하고서 이제 어떡하지? 야, 뭐 전략이 있겠지 소린? 물어보는데 이 불리한 전투를 끝내려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소린이 자신의 손으로 아조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기토를 떠야 된다는 거지. 자기 원정대 원년 멤버들이랑 같이 다시 사냥 전차를 타고 아조그를 죽이러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오크 군대가 이게 겹겹이 있는데 얘네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오크들을 칼날로 잡초배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얼음으로 언 샛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하이웨이로 딱 가면서 트롤들 모가지도 막 따고 애들도 막 죽이고 하면서 가는데 와르르가 추격해오니까 이제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를 분리해가지고 발린 혼자서 전차에 있는 노포로 와르르들을 따돌리고 이제 진짜 리얼 정예 멤버만 남은 거야. 소린, 두알린, 킬리, 필리 이렇게 4명만 딱 남은 거야. 이 4명이서 사냥 4마리를 각각 타가지고 이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산 정상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한편 레골라스랑 타우리엘이 이 너른고를 도착해가지고 간달프한테 일러준 거야. 야, 군다바드의 군대가 출발을 했다. 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군대가 이게 전부 다 온 게 아니었어. 군다바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볼그가 이끄는 군대가 북쪽에서 올 텐데 그쪽이 갈까마귀 언덕이 있고 소린 애들이 간 언덕이 바로 거긴데?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썸남 킬리도 거기 있겠네? 하고서 타우리엘 눈이 휘둥그레져요. 산 정상으로 소린 일행이 도착을 했는데 아조그가 없는 거야. 웬 고블린들밖에 없어. 킬리랑 필리 너네가 아조그를 잡고 우리가 이 고블린들 막고 있을 테니까 너네가 한번 수색 한번 해봐. 스란두일은 엘프 군대 피해가 너무 큰 나머지 철수를 하려고 해. 소린을 살리려면 오크 군대가 온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엘프 군대가 가서 알려주는 게 제일 적합한데 스란두일이 그냥 철수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빌보가 그냥 자기가 나서겠다 그래. 간달프한테. 간달프 그냥 제가 나설게요 하니까 빌보 호빗한테 너무 위험한 여정이야 가지 말거라 하는데 물어본 거 아닌데요? 하면서 그냥 몰래 절대반 지키고 몰래 가버려. 빌보가 그냥 다 커버렸어. 성인이 됐어. 스란두일이 엘프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려고 하니까 타우리엘이 화살을 막 들고 막아서는 거야. 자기 왕인데. 아니 드워프들이 다 죽고 있다니까. 선세력이 죽고 있다니까요. 어차피 걔네 10년 뒤면 다 죽고 100년 뒤면 다 죽고 언젠간 죽는 애들이야. 폐하께서는 사랑을 몰라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왕한테. 뭐 갑자기 사랑이요. 세일러문이야? 근데 스란두일이 나도 사랑을 알아. 갑자기 이지라고 칼을 겨눠요.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사랑이 없기 때문에 드워프를 도와주지 않는다 뭐 그런 건가? 그걸 레골라스가 막고 타우리엘은 레골라스랑 같이 움직이기로 합니다. 이제 킬리를 구하러 가는 거죠. 빌보가 소린한테 합류를 하고 북쪽에서 오크들이 온다는 걸 전해요. 근데 그걸 듣자마자 소린이 야 그럼 이 장소 자체가 함정인 거네? 아조그의 함정이네? 아조그가 전술의 신이야 약간. 얘네가 올 걸 알고 있었어. 안에 들어간 킬리랑 필리 다시 빼와. 여기 위험하다. 하는데 이미 건너편 첨탑에서 필리가 아조그한테 잡혀가지고 소린이 보는 앞에서 칼에 찔려서 필리가 죽어버려요. 필리는 이제 킬리의 형이죠. 그리고 소린의 조카. 개빡친 소린이 돌진을 하니까 킹조고 형님이 이것도 받아줘. 아니 일기토를 받아준다고 이게 정직해. 오크 맞아?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보랑 두알린이 있는 곳에 오크 부대가 도착하고 메인 전장에도 군다바드에서 온 박쥐들이 드워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썸남을 구하러 온 타우리엘이 딱 도착을 한 거야. 근데 자기 썸남인 킬리가 자기 형인 필리가 죽은 걸 보고 빡쳐가지고 달려들고 있는데 아조그의 부하인 볼그가 킬리 앞을 막아서요. 얘도 좀 싸울 줄 알았는데 타우리엘이 보는 앞에서 볼그의 무기에 꿰뚫려서 죽어버려요. 킬리가 되게 허무하게 죽어. 타우리엘이 개빡친 거야. 그래서 볼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절벽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괜히 네임드 오크가 아닌 거야. 볼그가 상처 하나 없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타우리엘을 죽이려고 다가가니까 그걸 본 레골라스가 또 재치를 이용해서 볼그랑 맞다이를 깝니다. 근데 여기서 레골라스가 죽었으면 반지의 제왕 캐스팅이 안 되겠죠. 당연히 레골라스가 얘를 그냥 꼬챙이로 만들어버려요. 파이널 매치. 소린하고 아조그가
다시 한번 마주쳐가지고 2차 일기토를 시작합니다. 아조그는 한쪽 팔이 없고 한쪽 손이 있잖아. 남은 한쪽 손으로 사슬 끝에 닿는 망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린을 이렇게 팡팡 치고 있는데 소린이 오히려 그 망치를 이용해서 밑에 빙판이니까 야, 이 빙판을 깨서 얘를 빠뜨리자 계획을 세운 거야. 팡팡 하면서 막 싸우고 있고 그런 소린 뒤로 반지의 제왕의 모범택시 킹독수리 부대랑 라다가스트 그리고 오크를 매우 싫어하는 분노 풀스택 베오른이 전장에 합류를 합니다. 새로운 지원군들은 오크 지원군 부대를 막고 있었어. 그리고 빙판이 부서지는 걸 이용한 소린이 아조그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아조그가 이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빠진 쪽으로 구멍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다 잠수가 돼버린 거야. 근데 소린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아조그가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거든요. 여기 빙판이 있고 꼬르르르르르 까고서 눈을 다 감고 있어. 근데 소린이 그걸 굳이 따라가면서 쳐다봐. 아조그 죽었다 하면서 딱 가는데 아조가 이러고 있다가 소린 발을 딱 빙판을 뚫어서 찔러버려요. 그래서 소린이 알이 찔려가지고 방심을 한 거지. 그래서 아조그가 빙판을 순식간에 뚫고 나와가지고 소린한테 일격을 날리니까 소린이 쓰러집니다. 아조그가 위에서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누르고 있고 소린을 막고 있는데 얘가 노림수인지 힘이 부족한 건지 일부러 이렇게 딱 해줘. 칼이 여기 탁 찔릴 거 아니야. 이때 아조그랑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소린도 같이 죽어 하고서 팍 하고 찌릅니다. 그래서 약간은 허무하게 아조그가 죽고 소린은 치명상을 입는다. 한편 오크의 공격에 기절했던 빌보가 그런 소린을 보게 되고 소린한테 달려가는데 이게 상처가 너무 깊은 거야. 소린 괜찮아요? 하는데 소린이 무조건 죽을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 얼굴 창백해져가지고 피 다 흘리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보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빌보, 마지막 작별 전에 자네와 우정을 다시 되찾고 싶군. 작별이라뇨? 무조건 살 거예요. 성벽에서 했던 말들을 전부 되돌리고 싶어. 넌 진정한 친구라 그런 행동을 했던 거잖아. 날 용서해줘. 내가 눈이 멀었었다. 정말 미안하다. 널 위험에 빠뜨려서.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한 위험 그 전부가 영광인걸요. 그 어떤 골목쟁이 집안의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소린이 씩 웃더니 잘 있게 좀도둑 친구. 고향으로 가서 평화롭게 살아. 자네가 심은 나무가 자라는 걸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금처럼 아낀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겠지. 독수리가 오고 있어요. 소린 독수리가 하면서 다 울어버려요. 블랙호크 헬기 오고 있는데 죽어버린 미군 같은 거야. 그렇게 힐리, 필리, 소린이 죽어버려요. 근데 얘네가 전부 다 불인 계통의 적통자거든요. 한순간에 그 계보가 살짝 잘린 거야. 이 모든 게 다 일단락이 됐어. 전투가. 레골라스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저 고향으로 못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스란드일이 예감했다는 듯이 북쪽으로 가서 두네다인인 젊은 레인저를 찾아라. 그의 아버지 아라소는 좋은 사람이었으니 훌륭한 사람이 돼 있겠지. 그의 이름이 뭔가요? 그건 너가 직접 알아내거라. 이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라곤에 대한 떡밥이죠. 그리고 스란두일은 아들을 보내고 나서 죽은 킬리 옆을 지키고 있는 타우리엘한테 다가가요. 근데 타우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신 하지 않겠어요. 이 감정을 지워주세요. 스란두일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진짜 뭐 형도 아니고. 한편 소린의 부하들은 소린의 죽음을 기리고 아조그가 죽으니까 오크 군대는 구심점을 잃어서 물러납니다. 소린, 킬리, 필리가 전부 죽어가지고 둘인의 적통이 다 끊겨요. 약간 우리 집 정상 영업합니다 그 짤처럼 돼요. 고향을 되찾으면 뭐해. 어쨌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소린을 도우러 온 그 친척 다인이 에레보르의 새 왕이 돼요. 어쨌든 소린의 친척이니까 뭐 혈통 따져보면 좀 제일 적통자니까 새로운 왕이 된 거죠. 모든 게 다 일단락되고 빌보는 자신의 친구인 드워프들 몰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얘는 그냥 보물 그런 거 딱히 관심 없어. 그냥 잘 됐으면 됐어. 멋있게 그냥 남자는 혼자 가는 거야. 하는데 이미 드워프들이 그걸 알고서 미리 빌보를 배웅을 해주는 거야. 빌보도 훈훈하게 다음에 우리 집에 올 때 노크는 필요 없어요. 참고로 티타임은 4시부터고요 하면서 꿀팁 같은 거 알려주면서 일단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보물만 들고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보랑 간달프가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고향인 샤이어에 도착해가지고 간달프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빌보. 근데 말이야 마법 반지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어떻게 알았지? 난 바보가 아니네 빌보. 근데 이게 단순히 마법 반지지 절대 반지인 줄을 모르나 봐. 왜냐면 상상할 수조차 없거든. 이게 절대 반지인 줄은. 자네 정말 대단한 친구일세 빌보.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선 작은 인물일 뿐이지. 잘 가게 내 작은 친구 빌보. 빌보가 13개월 만에 자기 고향인 호빗 마을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13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얘가 사망자 처리가 된 거야 고향에서는. 그래서 빌보의 집에 있는 가구들을 전부 다 경매에 붙이고 있었어. 미친놈들이. 아니 그거 다 내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네는 살아있으면 곤란하다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있는데 어쨌든 뭐 법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빌보였으면 그냥 절대 반지 끼고 스팅으로 묵하거든. 근데 이걸 빌보가 참더라고요. 난장판이 된 집에서 훗날 사건의 기폭제가 되는 절대 반지를 혼자 슬그머니 살펴보면서 세월이 지납니다. 반지의 제왕 원 시점으로 와요. 노인이 된 빌보한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간달프. 그러면서 반지의 제왕 원이 시작이 됩니다. 빌보의 책상에는 에레보르 여행에 담겨있던 에레보르 지도가 올려져 있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짧게 제 개인적인 감상문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반지의 제왕하고 호빗을 보면서 저는 사실 영화가 좀 재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사실 스토리 자체만 보면 되게 오래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클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든 싫든 반지의 제왕하고 호빗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야, 이게 단순히 먹을거리가 많은 컨텐츠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골자가 있긴 하구나, 저만의 어떤 포인트를 찾았는데, 호빗이든 반지의 제왕이든 결국 이야기는 유혹과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뭐 불교, 뭐 여러 가지 동양 철학, 뉴 에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절대적인 악이라는 건 없고 사실 세상은 자기가 바라보기 나름이고 어떤 것에도 쓰임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 근데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보는 그런 악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거든요. 요즘에야 온갖 애니, 영화, 드라마, 책들이 나와가지고 권선징악이라는 게 옛날 얘기잖아. 좀 뻔해졌잖아요 이제. 오히려 그걸 틀어가지고 악이 승리한다든가 악이 주인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진짜 악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분명한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사우론과 반지의 유혹, 그리고 아르겐스톤과 보석들의 유혹, 이걸 처음에는 고귀하고 강대해 보이던 인물들이 결국은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서히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심지어 가장 고결한 존재인 갈라드리엘이나 간달프도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장 작고 소박한 종족인 호빗이 이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반지 운반과 그 여러 가지 유혹들을 전부 견디는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선역인 줄 알았던 인물들이 타락을 해가고 한 번 악에 물들면 돌아오기가 힘든데, 이 타락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고하다가 서서히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속담으로 따지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게 악의 어떤 속성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순수했던 사람이 점점 탐욕에 의한 어떤 악의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닐까. 오히려 이런 큰 일을 하고 진정으로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대단한 어떤 고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빌보나 프로도처럼 그냥 소박하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살고 큰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 애초에 유혹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톨킨이 어쩌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야기 전체가 악에 대한 경고인 것처럼 좀도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악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잖아. 그 본질은 결국엔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 해야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굶어야지. 한 번 정도는 편의점에서 훔쳐도 되겠지? 라는 이런 행동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골룸, 사우론으로 만드는 행동들인 거지. 정치적 올바름이 대세인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한테 모호해진 건 성결의 기준이 아니라 악의 기준이 아닐까? 점점 물질과 디지털 정보에 뒤덮여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너 되게 닫혀있다. 너 되게 생각이 보수적인 거 아니야? 그게 왜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그런 말들이 되게 달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혹이거든요. 나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나의 선, 영성을, 그 가드를 점점 타락시키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계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모든 것이 자유고 모든 것의 기준이 열려있는 게 듣기에는 좋은데,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정말 고결한 가치도 없는 거고 그냥 전부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뭔 꼰대도 아니고 뭔 소리야 할 수 있겠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사우론이 부활을 노리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톨킨은 이런 선과 악이 모호해지고 신념이 없어지는 이런 지금 플라스틱 같은 시대를 경계한 게 아닐까. 만약에 지금 톨킨 아저씨가 살아계시다면 간달프처럼 혀를 좀 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돌고 돌아서 장송의 프리랜처럼 진부한 얘기가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반지도 의식하고 경계하라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고요. 제 별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사실 영화가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봤고요. 다음 영화도 한번 재밌게 스토리 설명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하입,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